침대에 누워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소녀 입새. 여러 사람이 아픈 그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그녀를 대하지요. 심지어 사회복지사라던 자영은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네 얼굴 가지고 벗겨버리는 거야. 그녀를 보살피는 또 다른 인물인 김 과장 역시 행동이 수상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입새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강식이 김 과장의 행동을 제지하는데, 그리고 김 과장님, 제발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것들이 누굴 위한 동정심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강식도 그녀를 항상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밤이 되자 또 한 번 아이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리는 입새. 송장! 야, 장송장! 야, 병신아! 야, 병신아!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낯선 남자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자는 그녀에게 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입새가 그런 남자의 손길을 거부해보지만 남자는 완력으로 그녀를 제압해 밥상 앞에 앉혀버리죠. 심지어 그녀를 씻기는 일까지 나서서 하는 이 남자. 알고 보니 이 남자의 정체는 그러니까 저 삼촌이신 거죠? 자, 진짜 이제 삼촌이 오신지 몰랐네. 근데 아예 말씀을 못 하시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전에 저 출소하셨다고. 맞나요, 강간살인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저 변태는 입새 혼자도? 자영 씨라도 곁에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저는요? 저는 누가 지켜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요? 입새는 삼촌이라던 남자와 부쩍 친해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을 닦아주던 삼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며칠 뒤 다시 한데 모인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삼촌이 자영을 내쫓아버리고 위협을 가해왔다며 삼촌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김 과장. 그 자영 씨도 간두겠다는 거 겨우 설득해서 끌고 왔어요, 내가 진짜. 이쪽이 저 복지사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에 강식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김 과장님, 삼촌이 자기 집 놔두고 어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말씀 좀 그러시네. 그럼 원칙대로 해요. 지원금 다 끊고 알아서 하시든가. 상반된 의견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김 과장과 강식.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안 나가시면 가지 마. 가지 마. 김 과장네가 떠나고 삼촌과 남게 된 강식. 그는 삼촌의 정체를 아는 듯 말을 건네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야기도 하나 꺼내놓는데, 예전에 네가 한 일, 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 이후 입새의 집에 거주하며 살뜰히 그녀를 챙기는 그녀의 삼촌. 그렇게 두 사람은 단순한 삼촌 조카 관계를 넘어설 만큼 친밀해진 듯 보이지요. 그런데 잘 놀고 있던 입새가 문턱에 다다르자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죠. 경찰이 이 집을 찾은 이유는 그 입새양을 침대 위에서 허벅지를 갖다가 성추행 신고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입에서 나온 더 충격적인 이야기. 형수를 목졸라 살해한 삼촌이 강간하고 죽인 형수의 딸까지 성추행을 했다. 믿겠냐 안 믿겠냐? 다음날 무언가 결심한 듯 아침 식사 도중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녀의 삼촌.
삼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그녀를 삼켜버리려는 포식자였을까요? 아니면 유일한 그녀의 구원이었을까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식물처럼 꼼짝없이 침대에서만 움직이는 잎새. 그리고 그런 그녀 주위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겉보기에 이들은 마치 그녀를 위하고 그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그녀를 단순한 장난감 혹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폭언을 내뱉기도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오기도 했죠. 식물처럼 침대에 뿌리 내리고 마음대로 거동할 수 없는 잎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잎새를 차지하기 위한 혹은 괴롭히기 위한 포식자들이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의 등장은 새로운 포식자의 등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소 폭력적이었던 그의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행동은 포식자가 아니라 보호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잎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그녀에게 해를 가하려 하는 주변의 포식자들을 쫓아낸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마구잡이 스킨십을 해오던 산만, 욕설을 내뱉던 사회복지사 자영, 그리고 껄쩍지근한 눈빛을 보내던 김 과장까지 모두 그의 등장 이후 잎새와 일정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며 이전처럼 마음대로 그녀를 가지고 놀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인 줄만 알았던 그의 비밀이 드러나며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잎새의 어머니를 강간하고 살인한 혐의로 복역했다던 그녀의 삼촌. 게다가 잎새를 위협하는 말마저 서슴없이 꺼내버렸죠. 그래서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까지 삼촌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보호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포식자의 이빨을 드러내기도 했으니 말이죠. 영화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소재는 삼촌과 조카의 사랑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사이를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재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일반적인 삼촌 조카 사이보다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어내죠. 심지어 동네 경찰까지 이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나섭니다. 과거 그녀의 어머니를 강간한 전력까지 있으니 경찰이 의심하는 건 역시 기우는 아니었을 테죠. 하지만 삼촌을 향한 잎새의 감정은 그 이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와 마을 어른들이 삼촌과 격리시키려 하자 반대를 했던 것도 잎새였고 삼촌의 등장 이후 몰라보게 웃는 표정이 많아진 건 역시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삼촌 입장에서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조카를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두 사람은 묘한 핑크빛 기류를 그려내며 금지된 사랑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영화는 작품 내내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잎새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들의 이빨이 노골적으로 보여서기도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로 침대를 벗어날 수 없던 잎새의 상황이 작품을 더 어둡게 만들어내고 있었죠. 청불관람 영화인 만큼 불편한 장면들도 몇몇 있었지만 스릴러 영화 특유의 긴장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큰 트라우마로 인해 식물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굴레에서 끈덕지게 발버둥치던 잎새. 그리고 그런 잎새를 지키려 다가오는 인물인지
해치려 다가오는 인물인지 헷갈리게 만든 삼촌.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그려내고 있던 영화 삼촌이었습니다.